자, 여러분, 오늘은요, 저와 함께 동음이의 한자어 학습하시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동음이의 고유어들 한번 쭉 보면서 다이관계, 다음에 동음이관계에 대해서 구분하면서 문맥적 의미에 대해서 좀 더 면밀하게 살펴봤습니다. 자, 오늘은 한자어조 한번 연결해 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가게에 있습니다. 집가자, 개통계자, 가게 하면은 집안의 혈통, 계통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가계, 계산할 계를 쓰면은 집안의 수입과 지출을 적은 그와 같은 내역을 얘기하죠. 가계부 할 때는 아랫부분입니다. 자, 가공은 제가 앞에서 한번 우리 시험에 빈출한 한자 할 때도 보았는데 첫 번째 가공, 두 번째 가공할 때 공자가 두려워할 공입니다. 그래서 가공할 만한 행목이 같은 경우에 두려워할 공자 써서 두려워하거나 놀랄 만함을 뜻하죠. 자, 마지막에 가공은요, 실언과 빌공자 해가지고 공중에 거하서라도 이런 뜻도 있지만 우리가 가공적인, 거짓으로, 허구적인 이런 표현이죠. 자, 가설 1번 알아도 첫 번째 알아두고요. 다음에 세 번째 가설장음입니다. 거짓가죠. 이 부분은 어떤 사실을 이제 밝히기 위해서 미리 세운 설정한 가정을 일컬어서 가설이라고 그러죠. 과학에 많이 활용됩니다. 다음에 가장, 이걸 장음으로 발음하면 곤란합니다. 집가자 가장하면은 집안을 이끌어가는 사람이고요. 가장 이렇게 하면은 우리 가장 무도회 있지 않습니까? 역시 거짓가져 서서 거짓으로 꾸미다 이런 표현입니다. 자, 여러분들 가정 한번 볼까요? 지금 쭉 공부하고 있는 가운데 자, 집가자 한번 이게 지금 집의 의미예요. 그 밑에 돼지들이 우글우글 식구들이 있다 이런 뜻입니다. 돼지 숫자 간머리에 다음에 정자가 여기 이렇게 쓰면 뜰악이죠. 뜰악, 뜰정입니다. 그럼 여기 가정이라면은 보통 일반적으로 패밀리한 그 가정이 있죠. 패밀리. 그래서 볼 것 같으면은 여기는 이제 한 가족이 생활하던 집이라든지 또는 생활 공동체를 일컬을 때 가정이라 그럽니다. 그리고 두 번째 보면은 여러분들 역시 집가자 소속. 자, 이렇게 간머리에다가 돼지 시자 쓰고 자, 여기서 이제 뭡니까? 정사정, 다스리다. 이 가정을 쓰면은 뜻이 전혀 다릅니다. 가정의 출납이라든가 모든 그 업무를 하는 것을 뭐라 그래? 그래서 집안을 다스리는 게 가정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가정부 있죠? 가정부 하면 여기가 아니죠, 그죠? 생활 공동체 안에 부처가 아니고 가정부 이렇게 써야 돼요. 부녀자 부처 이렇게 써서 이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가정부 할 경우에는 이 밑에 가정에서 가정부 이렇게 된다. 한자가 다르죠, 그죠? 그래서 명확하게 의미 파악해 두시고 감사 잘 나옵니다. 긴 장음에 느낄감. 여러분 장단 구분에서 보면은 마음심이 들어있으면 길게 발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느낄감자가 들어가면 감사다, 마음속에 일어나는 느낌, 생각. 또 여러분 보면은 밑에 감사가 있죠. 이때는 감독할 감이죠. 조사할 사. 감사가 나왔다. 조사하고 감독함 이런 뜻이고요. 자, 다음에 감상하는 것 보면은 한번 보시죠. 여기도 자주 나오는 편입니다. 자, 우리 감상 길게 할 수도 있고 장음으로 감상 짧게 나올 수도 있어요. 장음으로 되는 건 전부 느낄감이 들어갑니다. 이렇게 느낄감이 들어가고 마음심이 여기 있죠. 그래서 생각상자를 이렇게 적으면 느낀 생각이다. 느낄감은 장음이에요. 그래서 감상하면은 느낀 생각이다. 또 하나 더 볼까요? 똑같은 맥락에서 느낄감자가 이렇게 들어가고 그리고 사람인자 들어가는 것 있겠습니다. 이 사람인은 여러분 가슴 아파할 상자. 흔히 우리 상심하다 그러죠.
이 글자가 가슴 아파할 상자예요. 역시 장음으로 감상주의 문학을 배격하자 또는 낙엽만 봐도 감상에 저조할 때 뭔가 쓸쓸한 이런 그리고 그런 우리가 센티멘탈한 이런 감정에 젖드는 것을 감상이라 그럽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감상이 있어요. 감상. 자, 짧게 떨어지는 감은 비출감자, 비출감, 세금자에 이렇게 감독할 감자 쓰면 비출감자입니다. 그리고 감상할 상이죠. 이게 감상하면은 이것은 짧은 단어이면서 예술 작품을 접하여 깊게 음미하다. 따라서 문학 감상, 음악 감상, 작품 감상할 때는 이렇게 이 감자를 씁니다. 이 감상과 감상은 한자가 다르며 장음이니까 뜻구분 정확하게 해두시면 되겠네요. 자, 감수도 좀 알아두시고 계정 잘 나옵니다. 꼭 알아두셔야 돼요. 자, 우리 여러분들 계정하면 이때 계는 대부분 고칠계자는 장음이에요. 이렇게 고칠계자 장음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자 발정자 쓰면 말 그대로 바르게 고치다. 주로 문서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헌법 개정, 법률 개정. 그 다음에 개자 쓰시고요. 개. 그리고 개정할 때 정할 정자를 쓰면은 얘가 정할 정이거든요. 그러니까 정해놓은 것을 고치다 이런 뜻이에요. 정해놓은 것을 고치니까 요금 개정, 요금을 정해놓았죠. 회칙을 정해놓았죠. 회칙 개정 할 때는 이 표기가 들어갑니다. 그러면 여러분 맞춤법 개정 이건 어디에 들어갈까요? 바르게 고치다, 엄밀히 얘기하면 이런 뜻 같지만 아니에요. 맞춤법이라고 하는 것은 바르다는 어떤 그런 의미가 아니고 일단은 많이 사용하는 실용성 중심이기 때문에 정해둔 것을 고치는 겁니다. 따라서 맞춤법 개정은 여기 들어가죠. 그렇죠? 그리고 여기 이제 고칠 개자에다가 여러분 정자가 말씀은 있는 정이 있죠? 우리 흔히 글을 고치다 할 때 이 개정은 개정판 책을 새롭게 고쳐낸다거나 할 때 개정할 때는 글을 고치다 할 때는 이게 들어갑니다. 자, 그래서 전부 장음이면서 한자가 다르면 뜻도 그만큼 다르다는 것. 자, 같은 의미지만 동음 이의어에 해당하는 한자들 분별력 있게 해석해 두셔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열개자 쓰면 법정 정자죠. 그러면 이 개정은 뭡니까? 법정을 열다 이런 뜻이에요. 결사 알아두시고요. 다음에 결정도 마찬가지. 경계도 그러네요. 자, 경기지방 할 때 서울경제의 경기기자 경기. 다음에 또 역시 경기 이러면은 불경기 할 때 두 번째는 경기. 다음에 경기 할 때는 규칙을 정해놓고 스포츠에서 하는 이와 같은 경쟁을 하는 것을 경기라 그래도 된 장음입니다. 자, 다음에 고가 보시죠. 고가도 우리가 가끔 나오는 문제인데 하면 고가도 되고 고가도 되고 뭐 지금 보시면 한자에 따라 다릅니다. 발음이. 자, 맨 처음에 나오는 여러분들 보시면 노풀고자가 있네요. 노풀고자에 이렇게 적고 갑가 그죠? 갑가 이렇게 적으면 이것은 발음이 말이에요. 고가입니다. 고가. 그러니까 이게 고가의 명품이라는 얘기. 여기 그래서 이걸 나중에 보면 어문현상으로 뭐라 그러냐면 이런 것을 사회소리 현상 그래요. 된소리로 발음이 나죠. 고가라 그러고 여러분들 그 예고자 있죠. 예고자 이렇게 적고 집가자 이렇게 적으면 이건 어떻게 되냐면 이 예고자가 들어가게 되면 고가입니다. 고가. 그러니까 여기 이제 고가 장음이고요. 고 장음 다음에 가. 그러니까 옛집 내지는 오래된 집을 일컬을 때 고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고가도로 할 때 노풀고자 들어가고 노풀고자 이렇게 들어가고요. 좀 전에 본 실현가자 있죠. 실현가. 이렇게 하면은 장음이 아니에요. 장음이지만 바람이 뭐 된소리도 나지도 않고 고가입니다.
그러니까 지상에서 위로 이렇게 도로를 설치한다든가 하면은 고가도로 이렇게들 얘기 많이 하죠. 자, 이렇게들 구분해서 명확하게 이해하는 게 필요하겠네요. 저 다음에 그 고문 알아두고요. 먼저 고문할 때 의견을 물으면 되겠지만 여러분 그 어떤 자격 고문 있죠, 그죠? 그 고문은 어떤 분야의 전문가들에게 뭐 식견 있는 사람에게 자문을 맡길 때 이럴 경우에 뭐라 그럽니까? 바로 고문 변호사 이런 얘기 하잖아요. 딱 고문 알아두고요. 그리고 고문할 때 이게 손수가 들어간 게 있으면 어떤 실토, 뭐 어떤 사실을 알아내기 위해서 육체적 고통을 가하는 걸 고문이라 그러죠. 자, 고사도 알아두고 고사 연결해 둡시다. 고수하면은 완걸고체 길수하면은 굳게 지키다. 다음에 두 번째 고수는 북고차입니다. 북치는 사람이죠. 노풀구에 손수 쓰면 고수. 뭐 장기바둑 이럴 때 수가 높다는 말도 되고 또는 어떤 기능이나 능력이 뛰어난 사람을 뭐라 그래요? 고수. 무림의 절대 고수 이런 말도 쓰죠. 자, 공론 알아둡시다. 공변될 공의 공론 첫 번째. 여럿이 의논하다. 자, 여러분 공론 같은 경우에 보면은 공론의 장 이런 얘기 하죠. 그럴 때는 여기 이게 공변되다, 치우치지 않다 이렇게 됩니다. 그게 공론 이렇게 되면 돼요. 공론. 우리 민주주의 공론장 뭐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지금 두 번째 보면은 뭐가 있냐니까 그 공론하면 빌공자가 비어있다. 우리 공리공론할 때는 이런 얘기가 들어갑니다. 주로 이 빌공자가 들어가면 헛되다 뭐 이런 표현을 많이 해요. 그래서 공론 보니까 밑에 두 번째 보면 실속이 없는 논이다. 우리가 흔히 보면 논에 뭐라 그러냐면은 탁상 공론할 때 있죠, 그죠? 그 탁자 테이블이 있으면 하는 실속 없는 얘기고 실천이 어려운 말을 두고 탁상 공론 그럴 때 이 단어가 들어가니까 주의하고요. 다음에 공모, 일반에게 널리 공개해서 모집하다 공모, 현상 공모가 있죠. 공모할 때 함께 공자 쓰면은 공동모의, 이때 모자는 꾀할 모자입니다. 공모하다. 다음에 공사, 그것도 여럿 있네요. 한번 구분해 두기 바랍니다. 공약도 여러분들 여기 공변될 공의 공약이 있고 다음에 빌공의 공약이 있어요. 그러니까 공변될 공은 우리 보면 국민에게 실행할 것을 약속할 때 공약 위에 거고요. 빌공자 쓰면 헛되게 약속하죠. 그래서 공약이 되어서는 안 된다 할 때 앞에 공약은 위에 것이고 국민들에게 한 약속이고 공약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부정어 표현을 하면서 뭔가 공약이 될 것을 뭡니까? 경계할 때는 바로 밑에 헛되게 약속함이 들어갑니다. 구분해서 명확하게 연결합시다. 자, 공인도성 공부해두고요. 공모. 첫 번째 공모 하면은 일반 대중, 공포요. 공모는 조금 전에 보셨고. 공포 일반 대중에게 널리 알리다. 그 다음 마지막에 공포에 두려워하다 할 때 두렵고 무섭다. 연결해 둡시다. 과거도 그렇고, 과정은 꼭 알아두셔야 돼요. 여러분, 과정과 과정 이렇게 두 개가 있습니다. 길고 짧은 게 있는데, 발음상. 그럼 첫 번째 보니까 과정, 교육과정 알아두시고 과정할 때 진할과자 하면은 이렇게 지나다 하는 진할과자입니다. 정자는 여러분 똑같아요. 도전정자, 길정자 이렇게 하는데 이 과정은 장음입니다. 이 과정은 일이 되어가는 경로예요. 경로를 뜻하고 우리가 또 말씀 안에 있는 이와 같은 과정이 있습니다. 얘는 장음이죠. 정체는 똑같고 이렇게 이건 과정은 코스예요. 일정 부분 거쳐야 할 절차, 박사과정, 그죠? 연수과정 할 때 이게 짧게 되는 그 일이 되어가는 과정. 그러니까 올챙이가 개구리가 되어가는 과정 할 때는 위에 겁니다. 장음이면서 얘는 어떤 그 절차나 코스를 뜻하니까 구분해서 명확하게 이해하시면 좋겠네요. 관례 연결하고 관용 볼까요? 그 위의 관용은 처음에 그 마음 심자 있는 거 있죠. 그 관용은 습관적으로 늘 행하다. 관용이고 관용적, 관용구 할 때. 두 번째 관은 느그를 관자예요. 그 관용은 남의 잘못을 느그럽게, 그러니까 저 사람 참 관용적인 사람이다. 뭐 이렇게들 얘기하죠.
자, 구조 연결해 두고 구호도 마찬가지입니다. 근간 보실까요? 근을 길게 발음하는 근간하면 최근에 출판되다. 처음에 끝. 그 마지막에 보시죠. 근간하면 뿌리와 줄기를 아울러 근간이라 그래요. 뿌리, 근, 줄기, 간 해서. 그래서 어떤 사물의 중심, 골격 이런 뜻으로 읽힙니다. 자, 기능 중요합니다. 기능. 우리 기능사 자격증할 때는 기술기자를 쓰죠. 제주기자. 그럴 때는 이 제주기자가 이렇게 써요. 손수로. 아마 손재주 이런 얘기 하잖아요. 능자는 이렇게 능할 능자 씁니다. 그럼 이 기능은 기술상의 재능이에요. 따라서 이게 제주기자니까 기술상의 재능. 우리가 기구의 기능이 무엇이냐 할 때는 기는 틀기자 이렇게 틀기. 자, 능자는 똑같죠. 이거 기술상의 재능인 반면에 이 기능은 뭡니까? 역할입니다. 작용이나 역할을 뜻하죠. 명확하게 구분하고 기사 조금 많네요. 공부해 두시고. 자, 기상 볼까요? 처음에 기상, 오늘같이 비가 온다면 기상이변이다. 우리 엘니뇨라든지 또는 온난화 이런 건 기상이변이다. 날씨와 관련돼 있죠. 기온기자 쓰고요. 다음에 두 번째 기상할 때 사람 인자가 있잖아요. 상자에. 그럼 이기상과 이 마음으로 할 때 애국가 보면 이때는 두 번째 사람이 들어간 상자가 들어갑니다. 자, 기상할 때 일어날 기자는 지금 잠자리에서 깨어나다 이런 얘기죠. 자, 기술도 처음 끝 마지막에 끝 참고하시고요. 108페이지 한번 같이 볼까요? 자, 기행. 처음에 기할 기자 쓰면 기행은 기한 행동이고 기록할 기자 쓰죠. 기행문 할 때는 기록할 기자 씁니다. 다음에 노숙. 이게 늙을로자 쓴 거 있죠. 처음에. 이건 늙을로의 의미가 아니고 익숙할 로입니다. 노련하다 할 때. 이때는 훈의 뜻이 달라지죠. 그래서 거기 보면 노숙하다. 경험이 많아 풍부한 사람을 일컫고 노숙할 때 길로자 쓰면 짧게 나면서 뭐가 됩니까? 이게 이슬로니까 한대참입니다. 이슬을 맞고 바깥에 자다 이런 얘기예요. 자, 녹여다 놔두고 누적 마찬가지. 자, 거기 단가 이런 말 있죠. 단가 하면 물건 한 단위의 가격. 단가도 있어요. 짧은 노래 단가. 그리고 단가 이름은 어떤 단체의 노래니까 구분해서 학습해 두기 바랍니다. 자, 단정도 그리고 대비도 중요하네요. 자, 다음 대장도 마찬가지. 독주. 독할 독자, 술주자 쓰면은 독주는 매우 독한 술이고 독주를 마시라 뭐 이런 얘기 하죠. 그 다음에 독주 달아날 주 쓰면 두 번째입니다. 혼자서 뛰다. 그러니까 뛰어놓고 혼자서 앞서 나가다. 마라토너가 독주하다. 앞으로 쭉 뻗어나가죠. 그 다음에 독주할 때 연주할 주자입니다. 세 번째는. 그러니까 이 오케스트라가 들을 때 혼자 이렇게 나와서 연주하는 것을 독주라 그러죠. 동기 연결해 두고 동요 마찬가지. 매장 볼까요? 여러분들 거기 매장 같은 경우에 매장과 매장 조금 차이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무들매자. 자, 흑토가 들어가죠. 무들매자. 자, 장사 지낼 장자. 이 매장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매장은 시체나 유구를 묻다 이런 얘기죠. 예, 그리고 세 번째, 그 매장할 때 숨길 장자 두 번째 쓰면 지하자원이 땅속에 묻혀 있다는 얘기예요. 묻을 매자. 이건 장사 지낼 장자고. 다음에 두 번째는 숨길 장입니다. 그리고 매장에서 팔매자 보세요. 자, 팔매자. 그리고 장소라는 말이 들어가죠, 이렇게. 우리 흔히 매장 그러는데 짧게 만들고 깁니다, 매장. 이 부분은 물건 파는 장소예요. 판매하는 장소. 그리고 이 매장하고 또 조금 전에 둘째 건 안 좋습니다만 뜻들이 다 다르니까 발음이 장단도 구분이 되면서 한자 표기에 따라서 동음이지만 뜻이 다르다는 거. 문맥에 적절하게끔 한자를 쓸 수 있는 능력이 되겠어요. 모사. 그 첫 번째는 모사는 형체 그대로 그려내니까 우리는 성대모사란 말이 있죠. 성대묘사가 아닙니다. 본뜨다 할 때 성대모사 참고하고 미명. 첫 번째 안일민자 쓰는 밝을 명은 미명. 아직 채 날이 박지 않았다 이런 뜻입니다.
다음에 아름다울 미자 미명 쓰면 아름다울 이름이다 이런 얘기죠. 자, 반감도 알아두기 바랍니다. 109쪽에 연결 짓고 다음 110쪽 가죠. 방위도 있고요. 배치. 그 처음에 배는 뒷배자예요. 배반하다 할 때 배. 그러면 서로 반대되다 어긋나다고. 두 번째 짝배죠. 짝배. 두 번째 쓰면 배치. 적절한 위치에 놓다 이런 뜻입니다. 가구를 배치하다 할 때는 두 번째 그 한절을 써야겠죠. 자, 보강 연결해 두시고 보도 마찬가지. 첫 번째 보도할 때 보는 글을 보니까 사람이 통행하도록 된 도로를 보도라 그러고, 그리고 세 번째 보세요. 알릴 보자입니다. 보도 자료 이런 말이 있죠. 대중 전달 매체를 통해서 일반 사람들에게 알리다, 보도하다. 방송이나 우리 신문에 많이 씁니다. 자, 보석 범위는 처음에 보호할 보자 쓰면은 우리 법률에서 피고인을 구류 또는 구속했다가 풀어주는 겁니다. 그 보석금을 내고 불려놨다 이런 말하죠. 다음에 보배로울 보자 보석 돌석자 쓰면은 이건 뭡니까? 다이아몬드 같은 거죠. 자, 보수. 첫 번째 보수. 그 숫자가 적힐 수죠. 보존하에 적히다. 다음 두 번째 가풀보 보수하면 피입니다. 월급. 세 번째 겨울보 닦을수 하면은 건물 시설 부서진 것을 이렇게 새롭게 고치는 걸 보수하다. 보수공사 이런 말하죠. 구분하시고요. 부상도 좀 알아두기 바랍니다. 자, 부양 마찬가지. 첫 번째 부양은 생활 능력이 없는 사람이 생활을 돌보다. 그리고 부양할 때 뜰 붙여 두 번째 쓰면은 가라앉은 것이 떠오르다. 급부상하다 이런 말하죠. 그죠? 다음에 중요합니다. 부정이란 말. 부정은 여러 가지 한자가 있는데요. 여러분들 가장 구분을 많이 해야, 바르게 해야 될 게 이거예요. 아니될 뿌리죠? 그럼 바를 정자 쓰면 이 말은 바르지 않다, 올바르지 않다. 부정행위할 때 올바르지 않다는 얘기고, 다음에 여러분들 요거 있어요. 부가 요걸 적었습니다. 요것과 이제 정할정. 얘는 공부를 조금 하면은 첫 번째 안일부도 되고 안일부. 또 가끔 가다가 막힐 색. 이렇게 훈과 음이 확장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부정하면은 이건 뭐냐 하면은 여러분 긍정이란 반대말이 있습니다. 옳지 않다고. 이건 바르지 않다는 얘기고, 이건 옳지 않다고 뭔데 반대하다는 얘기예요. 부정적인 견해를 보였다 할 때는 이걸 써야 돼요. 반대말이, 여러분 대비적으로 반대말이 긍정이다 알아두시고 같이 연상하면서 긍정 이해를 하시면 조금 정확한 이해가 될 겁니다. 그러니까 부정하다, 옳지 않다, 그렇되었다고 이건 뭡니까? 반대하다는 뜻이. 이 부정은 바르지 않다는 뜻이고, 부정행위 하면은 반대하는 행위가 아니죠. 그죠? 그래서 이게 부정행위가 되고, 이건 긍정의 반대말의 부정입니다. 자, 연결을 바르게 지어두시고, 요거 두 개 말고도 중간에 보니까 뭐 깨끗하지 못하다 이런 세 번째 저기 네 번째 부정도 있고요. 쭉쭉 있습니다. 사고도 보면 사고, 뜻밖의 불행한 일이죠. 앞에서 본 바가 있는데 세 번째 사고 짧게 나오죠. 생각하며 공념, 사고작용, 뭐 사상, 사고 이런 얘기 하죠. 자, 사기도 사기가 진작되다. 굽힐 줄 모르는 기세를 뜻하고, 사기, 그건 역사사입니다. 사기, 삼국사기 할 때. 그리고 마지막에 사기, 그죠? 속일사, 속일기, 나쁜 기로 남을 속이다. 사기죄 이런 얘기가 있죠. 자, 사상도 연결해 둡시다. 112쪽 가볼까요? 여러분 그 처음에 개인사자 사설 하면은 개인이 설립했다 그죠? 사설기관 이런 말 쓰죠. 밑에서 두 번째 사설, 신문에 사설이 있죠. 사설 그거 알아두시고, 또 사회도 마찬가지. 사전은 중요한 글자 구분해야 될 게 있어요. 보시죠. 여러분 일사자 이렇게 쓰는 사전. 그럼 일사자는 이건 뭐냐 하면은 이걸 쓰면 앞에 예를 들어 백과사전 할 때는 여러 가지 일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백과사전은 이 일사자와 관련이 돼요. 백과사전 이렇게 되고,
그리고 여러분들 거기에 세 번째, 이게 말씀사자입니다. 요렇게. 그죠? 거기 말씀사자 보시면은, 이게 말씀사자인데, 이 사전 쓰면은, 이것은 단어, 어휘와 관련된 얘기. 그러므로, 국어사전 할 때는 이 밑에 거예요. 국어사전. 그러나 백과사전 할 때는 여기 일사자를 씁니다. 그거 분별력 있게 구분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사정, 그랬던 일을 바로 잡는다. 근데 세 번째, 우리 사정을 받아오 할 때는 일의 형편에서 일사자 씁니다. 상술대라 두고 선전, 알릴선자, 알릴전자. 그래서 이 전알전자 하면은 주의, 주장 등을 뭡니까? 홍보하는 것이죠. 마지막에 선전하면은 힘을 다해 싸웠다. 잘할 선으로 해석이 되죠. 자, 소원도 소원하면은 바라고 바라다. 우리의 소원은 동일할 때는 첫 번째 소원입니다. 세 번째 알아두세요. 여러분 세 번째 보니까 이런 글자가 있어요. 그죠? 예, 보면은 요건 소통할 소인데 소통하다. 그러니까 소통이 멀단 얘기죠. 원자, 이렇게 멀원자. 얘가 멀원이거든요. 그럼 소통이 멀기 때문에 사람 간의 관계나 둘 사이의 관계가 다소 멀어짐을 두고 소원해졌다 이런 말 합니다. 그래서 여기 위에 소원은 바라고 원함 첫 번째, 세 번째 소원해졌다. 지내는 사이가 거리가 있어지다를 이런 한자 표기로 연결하니까 구분하시기 바라고. 다음에 수리. 첫 번째 수리할 때는 여기 보시면은 꼭 공부해야 될 게 소원을 수리하다. 받을 수자입니다. 얘는 받을 수예요. 그죠? 받아들임, 서류를 받는 것을 수리라 그럽니다. 소원을 수리하다. 소원 수리 있죠. 다음에 닦을 수자 쓰시면은 닦을 수자. 닦을 수를 써서 수리 그러면 고장 나거나 좀 낡고 허름한 것을 고치는 것을 말하죠. 그때 우리가 시계를 수리하다, 전자제품 같은 경우에 그럴 때는 이렇게 닦을 수를 씁니다. 닦을 수. 리자는 똑같아요. 자, 그 다음에 잘 알려진 수리 있죠. 수리. 수리라는 거 술인데 이게 원래 셀 숫자, 셈 숫자. 수리. 그러니까 수리 영역 이렇게 짧게 하는데 요즘 장단 구분 안 하시는 분들이 바르게 말하면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수리입니다. 수리 영역. 그래서 다른 건 수리 이러니까 구분하고 다시 한번 보면은 수리, 받아들임, 그죠? 서류 따위를 받아들이다, 소원을 수리하다, 소원 수리. 요거 수리는 닦을 수니까 고장 나거나 흐름한 것을 고치다. 다음에 얘는 장음이에요. 수리에서 우리 수리 영역 이런 얘기 하죠. 그죠? 그래서 수학과 자연과학을 그럴 때 수리 영역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이렇게 구분해서 이해해 두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자, 계속 가서요. 수사도 좀 알아두시고. 자, 우리 수상 볼까요? 수상에 보면은 먼저 좀 전에 본 그 숫자, 받을 숫자 쓰니까 수상, 상을 받다. 그리고 거기 보면은 하나, 둘, 셋, 네 번째 수상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할게. 여러분, 이 글자는요, 이 글자는, 이건 뭐다? 받을 수예요. 받을 수. 그리고 손수가 있는 글자는 줄 수자입니다. 주다, 이런 얘기예요. 손으로 주다, 줄 수.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학생으로서 수업을 받다 할 때 여기 이렇게 씁니다. 수업. 왜? 공부하는 것을 받으니까요. 수업. 그죠? 근데 여러분 교수할 때는 어떻게 잊었습니다. 왜? 학문을 주니까, 그지? 교수. 가르침을 주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교수할 때는 이렇게 줄수 이렇게 씁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받을 수와 줄수를 손수가 없으니까 받아야 되고 손으로 주는 거니까, 그죠? 줄수다 이렇게 구분하시면 도움이 되겠네요. 자, 이어두시고 다음에 수입 보죠. 수입.
거둘 수, 돈이나 물품들을 거둬들이다. 수입이 늘다, 수입이 좋다 이런 얘기하죠. 그리고 보낼 숫자, 보내다, 받아들이다, 수입 밑에 보낼 숫자입니다. 이건 뭐 나라 간에 이제 무역을 한다든가 이럴 때 쓰이는 단어이죠. 시사 앞에서 한번 했습니다. 시사하다 하는 첫 번째는 뭔데? 보이를 쉬니까 간접적으로 보여주다고. 다음에 시사, 때시자, 일사자 쓰면은 그 당시에 일어난 중요한 일을 뜻하죠. 사회적인 일. 따라서 시사상식할 때는 두 번째입니다. 신장 연결해 두고요. 자, 114쪽 가봅니다. 114쪽. 자, 신축 연결해 둡시다. 양식 마찬가지 많죠? 역설 꼭 구분하셔야 되는데, 여러분, 역설 같은 경우에 보시면은, 자, 지금 보면, 역설할 때 힘역자 쓰면 힘주어 말하다고요. 그지? 힘주어 말하다. 그는 자기 주장을 역설했다. 힘주어 말했다. 근데 또 알아둘 게 뭐가 있냐면, 이 거스를 역자가 있으면, 요래 쓰면 거스를 역자입니다. 거스르다. 그 수사법에 보면 우리 여러분들 역설, 문학 용어에 역설이 있어요. 그 역설, 제가 항상 얘기할 때 역설은 겉으로는 모순되지만, 표현상 모순되지만 그 이면에 그 속에 절실한 진리를 함축하고 있는 표현을 뭐다? 역설이다. 얘는 힘주어 말하다는 거고, 한번 참고하시면은요, 군중 속의 고독. 이런 얘기 보면, 원래 군중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사람이 많이 있는 거니까 시끄럽고, 떠들썩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고독이란 말, 시끄럽고 시끌벅적한 가운데 고독이란 말은 논리적으로 좀 앞뒤가 안 맞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표현상 모순이 있다. 그러나 이 속에는 이민의 절실한 진리는 뭘까? 현대사회, 그 많은 사람들 중에도 외로움을 느끼죠. 그래서 인간 소외, 현대인들의 소외감을 잘 표현한 것으로 이해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바로 역설, 할 때 거스를 역자 써서 문학 용어로 쓰이는 역설이고, 힘역자 쓰면은 힘주어 말하다 이런 표현입니다. 정확하게 구분해서 이해하시면 되겠네요. 연기 연결해 두고, 또 연기는 그죠. 배우가 액션을 하는 거죠. 원망 연결해 두고, 원조, 돌원자, 길게 원조하면은 물품 돈 따위로 도와주는 거고, 원조, 어떤 원자죠? 이 원조 전쟁 있죠. 뭐 여러분 시조 원조이다 뭐 해서 현풍 할매 곰탕 원조, 뭐 쟁의 사건 뭐 이런 것도 있었죠. 자, 유지 한번 볼까요? 여러분들 지역에 명망이 있고 영향력이 있는 사람은 유지할 때는 이렇게 이슬을 줬습니다. 동네나 지역에서 명망이 있고 영향력이 있는 사람. 그 다음에 우리가 흔히 유지란 말 있죠. 어떤 상태를 지속적으로 이어가다. 그래서 실사 쓰시고, 그 다음에 세추자 이렇게 쓰고, 지속할 지자, 다음에 지속할 지자. 지속할 지는 앞에 손수가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절사자 이렇게 들어가죠. 그러니까 이거 유지하다. 어떤 상태를 계속 이어가다는 얘기고, 그리고 평소에 그분이 남기신 뜻을 말해 그래요. 우리가 흔히 유지라 그러죠. 아버지의 유지를 받들어 이럴 때 유지. 이건 유지 장엄입니다. 다시 한번 얘기하면 동네나 마을에 뭡니까? 바로 명망 있거나 영향력이 있는 사람 유지하다. 지속적으로 이어가는 것이고, 이 유지는 뭐다? 바로 그분의 살아생전에 마음에 먹고 있는 뜻을 말합니다. 자, 의사. 이것도 중요하네요. 의사. 첫 번째 보면은 여러분 의사 생각이죠. 의사 뜻있죠. 그죠? 의사 생각. 그의 의사를 물어봤니? 생각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의사 한번 보세요. 오를 의자. 그죠? 오를 의. 우리 안중근 의사 이러죠. 그래서 선비사자. 흔히 여기서 알아둘 게 의사와 뭐가 있다? 열사 이런 거거든요. 열사는 누구시고 의사는 누구신가?
국가보훈처에서 말하기를 의사는 무력과 행동이 들어갑니다. 안 죽은 의사 이토 히로부미를 사살했죠. 이봉창 의사. 이런 뭐예요? 무력과 행동을 통해 큰 공적을 세우신 분을 의사라 그래요. 그런데 열사는 직접 행동을 안 하더라도 이 행동 여기에 안 들어갑니다. 직접 행동은 안 했어도 죽음으로서 정신적 저항을 한 사람. 죽음으로서 정신적 저항을 한 사람을 열사라 그래요. 그죠? 자, 이런 차이가 조금 있으니까 연결해서 이해하시고. 다음에 세 번째 의사 할 때는 비길의인데 이 동물들의 의사행위 있죠. 외부로부터 갑작스러운 자극을 받게 되면요. 동물이 움직이지 않고 죽은 채 하는 것입니다. 다음 밑에 마지막에 의사는 뭐 닥터죠. 자원, 장관, 재고는 한번 앞에서 공부했습니다. 전공하면 오로지 전자 쓰면 한 분야에 전문적으로 연구함. 너의 전공이 뭐냐? 조채지핑의 전공은 바로 현대시문학입니다. 이렇게 얘기하겠죠? 전공은 전쟁, 싸울 전자니까 전쟁에서 뭐다? 바로 세운 공로를 전공이라 그럽니다. 자, 여러분 전기도 뜻이 많죠? 여러 달아 두고 전문도 마찬가지. 자, 116쪽 가볼까요? 거기 첫 번째 보면 정당, 발정자 쓰면은 정당하다, 이치에 맞고 올바르다는 뜻이고 정사정자 쓰면 정당하면은 정치적인 주의 주장, 그러니까 한나라당, 뭐 예를 들어 새누리당 이런 식으로 그건 정당 아랫부분이죠. 정사연결하고 조수 마찬가지, 조정도 그러네요. 첫 번째, 네 번째 좀 공부해 둡시다. 준수, 짧게 하면 그 준걸 준자죠. 제주어 쓸기. 재능이 뛰어납니다. 저 사람 참 준수해 이런 얘기 하죠. 그리고 준수 길게 지킬 숫자 쓰면은 이건 뭡니까? 그대로 쫓아서 지키다. 교통법규 준수 할 때는 밑에죠. 진정도 조금 연결해 두기 바랍니다. 특히 거기 여러분 하나 둘 셋째. 세 번째 보면 그 베풀 진짜 씁니다. 진정. 정정자 쓰면은 진정서 할 때 서면을 통해서 사정을 진술하다 할 때는 세 번째. 됐습니까? 참진자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진정서 할 때 이렇게 써야 됩니다. 말하자면 사정을 진술하는 거예요. 베풀 진짜 이렇게. 베풀 진. 정정자. 진정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뭐 소자는 글소자가 있겠죠. 참진자가 아니다. 진정서. 자기 억울함 이런 것들을 어떻습니까? 사정을 진술합니다. 서면으로 진정서 참고하시고 최고 꼭 구분할 게 두 번째 다음에 세 번째입니다. 그 최고할 때 가장 높다 높을 최 높을고 다음에 재촉할 최죠. 그죠? 사람인이 있는 그 재촉할 최는 뭐다? 독촉하는 통지입니다. 꼭 구분하세요. 파문과 파문 구분하고 폭주도 한번 앞에서 봤는데 달아날주 하면 매우 빠른 속도로 난폭에게 달립니다. 처음에 것 폭주적이고 다음에 두 번째 삼수 있는 물대를 줄을 적으면 한꺼번에 몰리다. 항의 전화가 폭주했다. 이럴 때는 달리다라는 뭐 직접적 행위가 아니지 않습니까? 두 가지 구분하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현상 아주 잘 나와요. 현상 잘 나옵니다. 여러분 시험에도 몇 번 나왔고 자 먼저 나타날 현은 전부 자금입니다. 일단 현 뭐다? 상자. 이 상자가 상태 상자, 상태 상자. 현재의 상태예요. 현재의 상태. 따라서 여러분들 현상유지 이런 말 있죠. 현상. 장음이라고 미리 얘기했죠. 다음에 코끼리 상자. 현. 코끼리 상자. 자, 이렇게 현상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인간이 지각할 수 있는 사물의 형태,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는 뭐예요? 자연현상. 지각할 수 있는 사물의 모양. 이럴 때 자연현상은 뭐다? 이렇게 코끼리 상자적 씁니다. 그 다음에 현상, 사람인이 있죠. 사람인. 코끼리 상자 사람인이 있잖아요. 그지? 이렇게 현상. 여기 사람인이 들어갑니다. 자, 이럴 때 뭐 인하지에다가 어떤 형상을 이렇게
마치 베껴내듯이 하는 사진과 관련되어 있죠. 노출된 필름이나 에너지를 약품으로 처리해서 상이 떠오르도록 함. 됐습니까? 요거하고 구분해야 되죠. 한자도 다르고요. 그 다음에 현상. 여러분들 뭐가 있다? 달현자입니다. 매달달. 앞에 한번 쭉 공부했을 때 연결되었는데 매우 달다예요. 달현자. 그럼 이 현상은 뭐다? 어떤 물품을 걸고, 그죠? 작품을 모집하거나 또 사람을 잡을 수도 있죠. 현상금 할 때. 거기 보면은 현상이라는 부분은 무엇을 모집하거나 또는 사람을 찾는 일 따위에 현금이나 물품을 걸다. 다시 한번 볼까요? 현상, 상태상, 현재 상태, 현상 유지. 그 다음에 현상, 코끼리상, 자연현상, 드러나는 사람이 지각할 수 있는 사물의 모습, 형태입니다. 현상, 이나지에 상을 약품 처리해서 상을 떠올리는 거죠. 사람인이 있습니다. 사진이 필요하고요. 이건 달현이니까 상금이나 어떤 물품을 내걸고 작품이나 사람 등을 찾는 일을 현상공 뭐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자, 구분해서 명확하게 연결해 둘 것. 물론 희극도 공부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가 좀 전에 동음이 한저, 물론 이건 말고도 많습니다. 우리나라의 동음이 한저상은 엄청나게 많아요. 그죠? 뭐 보통 7천 몇 상, 즉 15,000여 개의 단어가 됩니다. 고요 합해가지고. 자, 그런 것들을 면밀하게 구분하는 것도 어휘 능력의 기초다라고 깨우치시면서 공부해 두기 바랍니다. 돔닫기 이제 여러분 학습해 두시고, 저 잠깐 여유뒀다가 127쪽의 단어의 의미관계 3절이죠. 의미관계 가도록 하겠습니다.